자,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최후의 일격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흘러나온 겁니다. 자, 이미 미국의 최정예 공수부대를 중동으로 투입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더해 전차를 운용하는 기갑부대까지 한 10,000명을 추가로 투입할 수 있다. 이걸 검토한다. 이런 보도까지 나온 겁니다. We'll see if they want to do it. If they don't, we're their worst nightmare. In the meantime, we'll just keep blowing them away, unimpeded, unstopped. Well, there's not a thing they can do about it. They can't do anything about it. 자, 이런 보도가 나온 겁니다. 월스트리트 그 저널에 따르면요. 트럼프가 지금 최대 10,000명의 병력 이거를 중동으로 보내는 걸 지금 검토 중인데 자, 이 안에 기갑부대가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 매체는요. 지금 트럼프가 지상군을 투입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이렇게까지 보도를 하고 있는데 반길주 교수님. 그러니까 주목을 해볼 만한 게 지금 여기 보면은 그 기갑부대라는 건데 이게 뭐 전차, 장갑차 이런 거 운용하는 부대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투입이 된다면 그냥 밀고 들어가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까지 나왔던 시나리오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즉 상륙작전을 얘기했잖아요. 예. 33 해병 원정대, 11 해병 원정대, 82 공수사단 얘기했는데 지금은 이게 지상전 카드예요. 그러니까 상륙작전 카드가 아니라 지상전 카드거든요. 그럼 왜 이걸 했냐? 사실은 기존의 군사작전이 플랜 A였다면 이건 플랜 B거든요. 네. 최대 압박치예요. 근데 이제 가만히 읽어보면 배경이 있어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에 주문을 하면서 예. 헤그세스 정쟁부 장관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협상을 전쟁부는 군사력으로 최대치 지원을 하겠다. 그 최대치 지원에 대한 결과가 사실 10,000여 명의 보병과 기갑사단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예. 분명히 이제 협상의 동력을 실어주기 위한 최대 압박 행보다. 근데 다만 예. 이게 과연 그냥 협상력으로 끝날지 어떤 상황이 즉 미국이 이제 만족하지 못할 상황이 되면 네. 실효적 카드로 준비할 수 있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 게 사실은 이제 우려의 지점이죠. 그렇군요. 저렇게 지금 뭐 전차, 장갑차 이런 것들이 밀고 들어가는 수준까지 가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카드가 될 수 있다 이런 설명을 해주신 건데 심상치 않은 거는 또 있습니다. 자, 미국의 전략 수송기 C-17인데요. 자, 이 기종이 이게 이번에 아랍에미리트 영국에서 훈련을 하는 장면들이 포착됐다라면서 러시아 매체가 이게 일종의 지상전을 좀 대비하려는 움직임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이 C-17 소송기가 어떻게 보면 짧은 활주로에서도 뜰 수 있고, 네. 어떻게 보면 그 강화, 강습 이런 작전들도 수행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파리공수 대대라든지 아니면 그 지상군들을 이제 적 후방에 떨어뜨리는 그 작전들도 충분히 전략 작전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그 수송기라서 네. 우리가 지상군 파견이 진짜 물론 제한적이겠지만 임박한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또 지금 기갑부대를 파견한다 그랬는데 C-17 수송기가 77톤 적재량을 예. 하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그 기갑부대도 후방에 떨어뜨릴 수 있고 아니면 수송을 할 수 있는 그 전력이기 때문에 예. 지금 지상군을 어느 정도 수준에 어떻게 할지는 우리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실제로 할 수 있는 그 전력들은 다 이미 배치했고 훈련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를 중동 하늘에 지금 띄워서 뭐 일종의 저게 압박 전술로 읽힐 수도 있겠지만 자, 저렇게 눈여겨볼 게 실제로 미국 육군이 뛰어내려서 강습하는 용도로 저 C-17이 쓰인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 전에도 보도가 나왔지만 미국의 그 최정예 특수부대인 82 공수사단도 그러면 뭐 예컨대 하르그 섬 점령이나 이럴 때 저걸 사용해서 강습할 때 저렇게 쓸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육군이든 이제 해병대든 간에 C-17은 강제 진입 작전이라고 하는데 예. 전차, 보병 그리고 뭐 그 탱크 뭐 이런 것들을 다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다목적 항공기입니다. 그래서 상륙 작전용으로도 쓸 수 있고 지상전용으로도 이제 사실은 쓸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은 지상전 카드 그리고 상륙 작전 카드를 동시에 지금 쥐고 있다라는 신호를 보여준 거라고 봐야겠죠.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뭐
트럼프는 계속 이제 이란과 협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협상이 좀 쉽지 않아 보이는 게 계속 미국에서는 이런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최후의 일격 선택지라면서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보도가 된 건데요. 자, 첫 번째는 이 하르그 섬을 침공 또는 봉쇄하는 것. 두 번째는 호르무즈 통제권을 쥐기 위해서 자, 라라크 섬이라는 두 번째 보이는 이 섬을 침공하는 것. 세 번째는 이 호르무즈 해협의 세 개의 섬. 여기를 장악하는 것. 마지막으로는요, 호르무즈의 동쪽에 있는 선박을 납포하는 한. 이렇게 네 가지 시나리오가 지금 거론이 된다는 건데 반 교수님 보시기에는 미국이 정말 최후의 일격을 한다면 이 네 가지 중에 뭐가 유력해 보이세요? 우선 이제 각 그 목표의 특징을 봐야 되는데 예. 하르그 섬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전략 거점이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거기가 이제 정유 시설이 총 집합체고 그러면 경제 원천, 전쟁 자금의 원천이잖아요. 예. 그리고 라라크 섬은 저는 이게 작전 거점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미사일을 배치하고 그다음에 감시 자산을 배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입구에서 더군다나 그 폭이 좁은 입구에서 그리고 입구에 있는 안쪽에 있는 세 개 섬은 전술 거점. 그거보다는 약간 그 효과성이 떨어지지만 그런 나름대로 요층지에 있다. 마지막은 이제 나포 작전인데 네. 그게 사실은 그 순서대로 굉장히 그 난이도가 있는 거예요. 작전의 난이도가 있고 난이도가 높은 것은 그만큼 효과는 높아요. 근데 실패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변수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 미국이 과연 군사적인 준비, 완전성이 어느 정도 되느냐. 예. 두 번째는 이란이 그럼 이걸 반격하는데 어느 정도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냐. 이 두 가지에 따라서 하르그 섬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예. 그냥 쉬운 나포 작전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성공을 못하면 네. 그 후폭풍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쓸 수 있죠. 쉬운 작전부터 하고 그 다음 단계, 예를 들어 나포 작전부터 하고 그 다음 단계 세계섬 식으로 해서 가능성이 높은 것 쪽으로 이제 난이도가 낮은 것부터 해서 이제 높은 걸로 올라가는 방법도 쓸 수 있겠죠. 그래픽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면 반길주 교수님의 설명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1번 가장 어려운 이 하르그 섬 가능성도 거론이 되지만 거꾸로 4, 3, 2, 1 이 순으로 역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설명이신 거군요. 그렇죠. 여기서 실패하게 되면 이제 후폭풍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고려할 거라고 봅니다. 단지 두 가지 변수가 이제 필요하다 그겁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1번으로 거론되는 이 하르그 섬이요. 대부분의 매체들이 지금 이걸 거론하고는 있지만 이 상황이 사실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보면은 자, 이란이 이 하르그 섬 주변의 대인 지뢰 그리고 대전차 지뢰를 이렇게 쫙 깔아놓은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투입이 되더라도 이게 상당한 진통이 예상이 됐는데 자, 일각에서는 백승 박사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일단 이렇게 뭐 언론을 포함해서 하르그 섬으로 시선을 집중시킨 다음에 이게 그냥 상륙만 하고 승리 선언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쉽지 그거는 먹히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르그 섬은 그 정도로 해서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르그 섬에 잠깐 상륙을 했다라는 것이 이란 입장에서 그냥 그걸 잠깐 상륙하고 나갈지 아니면 자기네들의 숨통의 목줄을 쥐으려고 들어온 건지 알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그 잘못된 시그널이 총공세로 가서 뭐 어렵지도 않습니다. 드론이나 미사일로 공격을 하면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그 하르그 섬을 점령하는 것은 예. 뭐 여러 보도도 나오고 있지만 2,000명, 30일 해병대 원정대대로 수복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수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이 병력으로 지킬 수 있을까가 문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기는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란의 그 석유 수출의 90%를 담당하는 섬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 지금 정권의 생명줄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것을 수복하기 위해서 드론이나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을 공격했을 때 저 상륙한 미 해병대 자원이 20명, 30명, 40명만 죽게만 되더라도 이건 내부 정치적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게 단순히 성공할 수 있냐 없냐를 떠나서 이게 정치적으로도 큰 방향을 할 수 있는 작전이기 때문에 예. 반길주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딱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네 가지 안이 나왔을 때 단계별로 강압의 수위를 올리면서 우리가 4번 납포한 거 풀었는데 우리 다음 작전도 갈 거야. 그래도 안 할 거야. 그러면 우리가 라라크 섬 공격해서 여기 네. 니네들이 호르무즈 해협 그거를 전략지 거점을 다 뺏을 거야. 그래도 안 할 거야. 그러면 아부무사 하고 라라크 섬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하르그 섬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군사 작전도 저런 식으로 갈 확률이 높고 하르그 섬은 아마
정말 마지막 네. 정말 라스트 리조트 마지막으로 이란을 압박을 하려고 할 때 쓰는 카드. 왜냐하면 이게 위험 요소도 큽니다. 그리고 지금 보내는 전력만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란의 반격을 안정적으로 막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아마 마지막 카드가 될 거다 이렇게 볼 그 겁니다. 미군 입장에서도 사실 1번 하르그선부터 들어가면은 피해가 상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내부적으로도 선거를 앞두고 또 리스크가 될 수도 있어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거꾸로 4-3-2-1 순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을 해주신 건데.